다이나모 DB로 NoSQL도 맛볼 거예요. 다이나모 DB가 일단 NoSQL이에요. 근데 NoSQL이 다 추구하는 방향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보는 뭐 몽고DB, 뭐 학생 때나 뭐 처음에 NoSQL 접하는 분들이 몽고DB를 제일 먼저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아키텍처가 대규모 아키텍처에 맞는 것들 하면은 뭐 카산드라 DB, 뭐 카산드라 DB는 이제 다이나모 DB랑 굉장히 아키텍처가 흡사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클라우드 관련해서 정리한 책을 보면은 카산드라랑 다이나모랑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NoSQL이 우리가 아는 RDB랑은 좀 달라요. NoSQL은 RDB는 일단 트랜잭션이 지원이 되고 데이터 일관성, 그 아토믹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정보 처리 기사 보면 항상 나오는 말들. 근데 그런 것들이랑은 조금 달라요. 이 NoSQL은 데이터의 일관성보다는 빅데이터 처리에 대해 더 적합한 구조예요. 로그를 쌓는다거나 그거를 분석을 한다거나 그럴 때 NoSQL에 그냥 일단 다 때려 넣고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NoSQL은 수평적으로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 게 NoSQL의 이제 가장 지향하는 바죠. 모든 NoSQL이. 몽고DB 샤디드 클러스터라고 있는데, 몽고DB 특징 중에 오토 샤딩이라고 아세요? 아마 몽고DB 그 레퍼런스를 보면은 오토 샤딩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자식들이 오토로 안 해줘요. 욕이 나오는데, 예전에 한번 이 샤디드 클러스 이 수평적 확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수평적으로 확장을 하게 세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평적으로 확장을 하는 세팅이 누가 하겠어요? 당연히 사람이 해야죠. 이 수평적 확장도 알아서 그냥 내가 확장했으면 좋겠어 이러고 체크 박스 한번 딱 누르면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직접 얘네들은 레플리카 셋이 어떤 거고 얘네들은 어떤 라우터를 바라봐야 되고 근데 그거에 대해 컨피그레이션 또 누가 봐야 돼 라고 해서 최소한 그 샤디드 클러스터를 하려면 우리가 컴퓨터를 한 6대 이상은 올려놔야 돼요. 최소가 엄청 작게 해야 6대. 근데 그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난 이 서비스에 사람들이 몰릴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 근데 어떻게 요거를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컨피그레이션 하는 것도 이게 버전마다 조금씩 달라서 갑자기 버전이 올라가면 아예 안 되니까 이것들을 버전마다 그 도큐먼트를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몽고DB를 하다가 이제 완전 몽고DB를 다 걷어냈는데, 몽고DB로 가능한 건 그냥 RDB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RDB로 뺐는데, 이게 몽고DB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NoSQL을 추구하는 거죠. 왜냐면 이 스케일러빌리티가 진짜 그냥 내가 설정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애들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알아서 다 저장하고.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규모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는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왜냐면 규모가 얼마나 커지든 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손댈 일이 없으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나중에 서비스가 커지면 항상 병목은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짱짱하다는 거는 내 서비스가 거의 터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무제한의 처리량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 무제한의 처리량을 갖기 위해선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처리량을 자동으로 확장하고 축소하고 보호를 위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백업도 해요. 그래서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가 다 돼요. 뭐 어떤 사람은 여기에다가 데이터만 넣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울 수만 있고 어떤 사람은 업데이트만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볼 수만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그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VPN을 통해서 프라이빗 연결 지원으로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크망에다 다이나모 DB를 올려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데에다가 그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뭐든지 서비스가 좋다고 바로 올리는 것보다는 제약 사항에 대해서 한 번씩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용량 단위 및 할당된 처리량이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이제 얘네들은
프라이머리 키라 그러잖아요. 프라이머리 키가 이제 중복되면 안 되는데, 프라이머리 키가 얘들은 프라이머리 키로 쓰는 키 값이 두 개예요. 이제 복합 키로 사용을 하는 거죠, 하나에. 그래서 파티션 키와 렌즈 키라고 하는데, 이 파티션 키는 알고 보면 클라우드는 데이터 스토리지가 우리 어디 있는지 모르죠. 다이나모DB, 노에스큐엘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저장하는 위치를. 그런데 다이나모DB, 근데 얘네들이 어떠한 룰에 의해서 얘들도 저장을 어디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 룰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어느 정도 공간을 걔네들이,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걔네들이 룰에 의해서 어떤 데이터 스토리지를 어디다 쓸 건지 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그게 파티션 키예요. 어떠한 파티션에 둘 것인가. 어떻게 되냐면, 이 파티션 키를 그냥 테이블 명처럼 쓰는 분들도 처음에 계세요. 왜 파티션, 파티션? 테이블 같은데? 이러면서 쓰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이 테이블에, 어떤 테이블 하나에 접근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그럼 그 테이블에 계속 접근을 하면은, 이 다이나모DB는 이 테이블 하나의 영역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만 계속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핫 파티셔닝 이슈라고 해서, 여기에 여 정도 범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양은 제한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러한 제약 조건이 여기 써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파티션 키는 어떤 걸로 쓰냐면 유저 키예요. 유저 아이디. 유저 아이디 값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명의 유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1초에 100만 번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초에 뭐 1000번, 2000번 하는 거 자체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유저잖아요, 이미. 걔네들은 이미 제외할 애들이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 유저 아이디를 키로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제 다른 걸로 두면은, 렌즈 키는 당연히 그 생성된 날짜,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세컨더리 인덱스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조회를 하면은 핫 파티셔닝 이슈는 해결이 어느 정도 되고요. 대부분 유저 아이디로 둬라 이러면서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테이블, 여기에 이제 뭐 여기 제한이 있죠. 테이블당 뭐 읽기 용량 단위 이런 건 있는데, 이거는 리밋 인크리즈가 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기본 제한 이런 것들은 넘어설 수 있으니까, 그냥 파티셔닝에 대해서만 좀 주의를 하면은 절대 터지지 않는 데이터베이스를 나는 손에 넣을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쿼리가 조금 어렵고요. 쿼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페이징 처리가 안 돼요, 다이나모DB는. 페이징이 안 되고, 우리 페이스북 피드 볼 때 더보기 이런 거 있죠.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뭐 모든 개수를 카운트할 수도 없고, 그런 제약 조건들을 알면은 이제 다이나모DB는 내가 이거 쓸 때는 그냥 토큰 스토리지로 써야겠구나, 이런 이제 간단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아예 그냥 진짜 결제 시스템을 이걸 적용한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진짜 RDB처럼 자기들이 직접 관계 테이블을 만들어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자기들이 자신감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트랜잭션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근데 트랜잭션을 보장하게끔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그래서 다이나모DB에 대해서 한번 이제 테이블을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다이나모DB 여기 클릭하시면 이동이 되고요. 그리고 서울 리전이어야 돼요. 혹시나 싱가폴로 돼 있으신 분들은 바꿔주세요. 서울로 해주세요. 테이블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테이블 이름 투두는 T가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예요. 그리고 저는 이미 있으니까 2도 있네. 저번 주 거네요. 3으로 할게요. 일단. 그리고 파티션 키는 여기서 유저, 그리고 아이디는 여기 요거 대문자예요. 이거 이따가 이거 쓸 테이블이니까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정렬 키는 created at, 꼭 이렇게 쓰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요거 이런 거 실수하지 마시고요. 네, 글자 틀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 문자열이에요. 문자열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 설정 사용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항상 풀어줘야 돼요, 한 번씩. 우린 봐야 돼요, 뭐가 있는지. 아까 제가 보조 인덱스 넣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컨더리 인덱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것들을 조회할 때 퍼포먼스가 더 필요하다, 더 빨리 조회해야겠다,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네, 퍼포먼스가 더 필요하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인젝스를 쓰면 되고요. 그리고 프로비저닝 된 용량이 있는데, 이거는 월 여만큼 나온다고 써 있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돈 안 나가고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계속 이 정도 사용하면 이 정도 나갈 거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이 이제 이렇게 알아서 될 거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요청이 많이 들어오면 얘들이 알아서 더 많은 트래픽을 받을 수 있게 오토 스케일링을 해줘요. 물론 레이턴시는 좀 생겨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고요, 항상. 그리고 뭐, 네, 이런 것들, 뭐 오토 서비스 링크드 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암호화도 직접 활성화할 수 있고요. 이거 하는 이유는 여기에다 비밀번호를 저장하라 하게 되면은 해야겠죠, 암호화를. 그래서 저희는 다시 기본 설정 사용으로 돌아와서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금방 만들어져요. 진짜 DB 서버가 뜨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그 DB 생성하면은, DB 설치하면은 한참 걸리잖아요. 근데 바로 생기잖아요. 얘네들이 그냥 논리적으로만 이거를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항목 만들기를 해볼게요. 이제 데이터를 하나 넣어보는 거죠. 유저 아이디는 0으로 해보고, created는 뭐 이따가 숫자 타입으로 할 건데 뭐 2017 막 이런 거 하겠죠. 지금 뭐 03 막 이런, 뭐 오늘 며칠이야, 0826 하고 뭐 뒤에 있을 텐데 그냥 안 넣을게요. 그러면 저장할게요. 그럼 여기 하나 생기죠.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0으로 하고 0826 하면은 안 생겨요. 왜냐면 제가 아까 이거를 하나 인덱스로 잡기 위해서 이게 프라이머리 키처럼 유니크 하거든요. 유니크 값이에요, 지금. 근데 이 유니크한 값을 건드니까 얘들이 400 배드 리퀘스트 에러를 딱 띄우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시간도 넣어주죠. 네. 그러면은 저장이 돼요. 그쵸. 근데 이제 데이터를 또 하나 편집을 해볼게요. 데이터를 여기 누르고 작업에 가서 편집을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플러스 누르고 NoSQL이 이제 이때 신기한 거죠. 스트링 해서 뭐 헬로 월드 하면은 저장이 또 바뀌죠. 데이터가 이제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스케마가 이제 종속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정해놓은 거에서.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맵도 넣을 수가 있어요. 맵. 뭐, 마이 맵 해주고, 밴드, 스트링 해서, AAA 해주면. 그러면 이것도 생기죠. 그럼 제이슨 형식으로 여기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NoSQL의 특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죠. 어떠한 데이터 타입도 다 넣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에 대한 상세 데이터는 조회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이슨으로 넣을 때는 진짜 이 제이슨 안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나중에 요 로우를 가져왔을 때 이거 하나만 보고 싶을 때 그런 경우에 쓰는 거예요. 네. 처음에 어떤 분들이 이제 꼭 한 번씩 실수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 가끔 실수해요. 몽고DB 하시던 분들. 몽고DB는 조회가 되니까요. 그리고 뭐 편집 다시 해서 리스트도 들어가요. 리스트, 부블린, 뭐 스트링 셋 이런 게 다 지원이 돼요. 여기에 뭐 익스파이어드 옵션도 있어서 다 날릴 수 있고요. 특정 기간마다 비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큰 스토리지로 보통은 많이 쓰고, 이렇게 유저 데이터들을 직접 넣는 경우는 저도 예전 회사에서 이제 대용량 인프라 설계할 때 한번 써봤는데 솔직히 많이 불편해요. 쿼리 만들기가. 그냥 진짜 SQL 날리고 싶은데 그게 막 이거 다이나모 쓰면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물론 결국엔 지금은 이제 제가 재밌는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편하게 조회를 할 거예요. 우리는 몽고DB 그 몽구스 쓰듯이 쓸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